오늘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을 했는데 그 전전날 귀국한 사람이 있어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귀국을 했습니다. 빨간 티에 파란 자켓을 입고 귀국해서 바로 저거예요. 저 파란 자켓인데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견이 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더울 것 같은데. 좀 더울 것 같은데 하와이에서. 하와이에서 계속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최근 CBS의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후보 교체 파동에 80명이 공범이다. 국민의힘 의원들. 아니 저 옷이 도대체. 옷 다시 볼까요? 죄송하지만 고피디님 옷을. 태극기예요. 태극기잖아요. 그래요. 건건. 아, 내가 대한민국이다. 뭐 이런 느낌. 아니 이게 색깔이 딱 저런 그렇게 코디는 도대체 누가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옷 좀 덥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저게 더워 보이는데. 좀 하와이에서 오셨다고 여기 정치적인 추울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는 더위도 아니 왜 참으시는. 아이돌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공항 나갈 때 막 차차차차 하고 이렇게 나올 때 뭐 오늘 패션은 저건 얼마짜리 뭐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저기 홍준표의 공항 패션인 건가요? 뭐 그런 막 그런 느낌이 드네. 네, 그쵸. 야, 빨강과 파랑을 섞어서 이 진보와 보수의 이 통합의 이미지, 새로운 홍준표를 보여주겠다. 뭐 그런 느낌 같아요. 근데 파란색이 너무 진하다. 이쪽 파란 쪽에 좀 마음이 와 있나? 벨벳 그러니까 너무 파란색만 하기에는 좀 그래서 약간 빨간색을 약간 안 체크 했다가. 무늬 뭐 여기 이런 게 있는 지금 약간 벨벳 전- 재질의 저는 저거 보면서 예. 참 38일 동안 하와이에서 지낼 수 있는 그 경제력과 시간과 이런 때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하와이에서 대한민국 국내에 38일 동안 휴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갔다 왔는데 잊혀지지가 않아.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거기서 쓴 그러니까 실컷 수영하고 이렇게 있다가 한번 태국 쓰고. 안 왔으면 또 기사 쫙 나고. 이틀 전에 왔는데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요. 한덕수로의 후보 교체 파동에 국민의힘 의원 80명이 공범이다. 이런 얘기를 또 CBS 이종주 기자랑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정당 예산은 보복이 아니다. 법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옥 같은 얘기를 하시네. 정당 예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정당 예산의 근거가 될 거는 일단 계엄 해제에 동의하지 않고 왔다 갔다 했다. 요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민주정당에서 불법적인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 요게 이제 두 가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이것만 보고 홍준표 시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잖아요. 사실은 탈당도 하고 경선에서 떨어지자마자. 근데 지금 계속 나오는 건 정계 은퇴 복귀? 아니다. 최소한 복귀할 거다 이제. 국민의힘 정치 은퇴. 국민의힘 일단 정계 은퇴냐 아니냐 이거부터. 정계 은퇴 아니다. X. 정치한다. 정치한다 오. O. 자 정계 은퇴 아니다가 X입니다. 하나 둘 셋. 뭐라고요? 정계 은퇴가 아니다가 X예요. O는 아니다지. 아니다. 이건 저 정도는 그냥 언론만 좋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그럼. 다 밑작업이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은퇴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 그냥 간판이 국민의힘의 간판 밑에서는 일하지 않겠다. 플러스 국민의힘의 주류인 친윤들과는 겸상하지 않겠다. 예. 그들과는 정치하지 않겠다. 그런 선언이지. 저는 보수 영역에서는 계속 정치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금 위원정당 얘기도 하고 두 가지 요건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공범이 80명이라고 적시하는 걸 보면 친윤들 다 걷어내고 예. 본인이 새로운 보수의 대통합을 한번 시작해 보겠다. 저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상황만 되면 내가 나설 수 있게 지금 계속 메시지와 이런 뉴스를 관리하는 거다. 야당에 계신 윤인석 대변인님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래서 이제 온건한 분과 강경한 분의 이제 행보가 쫙 나뉘는데, 그러니까 친윤은 제껴놓고 예. 온건한 오세훈 시장이 뭐 김재섭, 뭐 김용태, 권영진 이런 분 불러가지고 뭐 밥도 먹고, 뭐 누구에겐 대표도 나가라 이런 얘기하면서 예. 그 빈 공간을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모양새. 홍준표 시장은 아예 수술로 그냥 외과적 수술로 해서 제끼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 80명의 공범이고 위원정당 이것은 보복이 아니고 법치다. 예, 이게 강온 딱 두 분의 성향이 나오는 거죠. 오세훈 스타일, 홍준표 스타일. 근데 홍준표 스타일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위원정당이 만약 돼야 그게 가능한 거고, 나 리스크가 있는 게 만약 안 되면
본인이 그 안에서 당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해도 너 우리 대부분이 위원정당이라고 해놓고 위원정당의 공범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우리 당을 이끌겠다는 거야? 이게 좀 애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정계 은퇴까지 얘기하신 분이 잃을 게 없죠. 와 가는 거지. 그리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치인이 이 정도 우리가 홍준표 시장의 공학 패션까지도 지금 한 40초 정도 얘기를 했는데 성공이죠. 그렇죠, 그렇죠. 동감입니다. 딴짓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공으로 출연료를 먹으려는 시간 아닙니까? 아니 왜냐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정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어우. 너무 아파. 원래 서서 해야 돼요. 지금 이 목데스크는 앉아 있으면 힘들고 서서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장 소장님은 잠깐 서서 계시는 걸로. 서면은 이게 앉으나 카메라 안 똑같아. 잡혀요. 앉으나 서나 똑같아요? 서서갈비구나. 죄송해요. 지금 아니. 이제 목 디스크가 오셔가지고 네, 상당히 상태가 안 눈물 나. 좋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랑 다른 방송하고 가는데 너무 계속 아프다고.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서 계속 이러시더라고요. 네, 저도 아파서 아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네, 이게 뭐 제 약을 다 서영주 수장 줘가지고 제가 먹고 나왔고 지금 아파. 아 그래요? 네, 그럼 그 내약 약이 내놔라. 효과가 좀 있네. 효과가 있어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미디어를 상당히 또 좋아해요. 아, 잘하신다니까요. 잘해. 여기 한번 초청하시죠. 그럴까요? 나오실 거예요. 나 혼나. 혼나요? 근데 옹곤파를 오세훈이라고 하고 강경파를 홍준표로 했을 때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어디에 속해요? 옹건이에요, 강건이에요, 라방이에요? 라방파? 분류가 온 거 간 건 라방이야. 애묘갑니다. 애매하죠. 옹건도 아니고 강경도 애묘가라고. 애묘가? 고양이 좋아한다고. 애매모호한 파. 이게 사실 애매모호한 파. 홍준표 전 시장이 저희가 그것도 준비했어요. 청년의 꿈 본인의 플랫폼이죠. 청년의 꿈에 누군가 홍준표 시장의 지지자들이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자꾸 홍준표 시장 악의적으로 댓글 달고 욕해요라고 하니까 쓰레기 집단이다 이렇게 댓글 한 줄 달았어요. 쓰레기. 그러면서 아유 왜 아직도 한동훈을 나랑 라이벌로 보는 거야 이런 그렇게 얘기까지 얘기하면 했던데 한동훈 전 대표는 명분파, 품격을 지키는 명분파 뭐 이 예.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명분으로만 정치한다. 명분을 정치한다. 근데 지금 저렇게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과하게 대응하는 거는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다음 대선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이제 과거에 좀 기분 나빴던 거를 계속 잊고 갈 수도 있고. 다음 대선이면 2030년으로 봐야 되는데 네. 홍 시장님이 54년생으로 돼 있긴 한데 예, 실제 53년생이죠. 뭐 52라는 말도 있어요. 네. 뭐 하여튼 그럼 연배가 그래도 이게 바이든급인데. 저런 단어들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런 자극적인 단어, 저 더 세질 걸요. 분노를 일으키는 단어.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의 뭐 차기든 아니면 어떤 세력이든 간에 일단 친한계가 있는 건 명확하니까 저런 강한 단어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반대의 그런 세력들의 욕설이잖아요, 구심점이 되려는. 저거. 결론은 존재감은 있어도 전국 선거 1등은 못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강력한 안티 세력이 있으면 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된 적이 있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홍준표 시장의 어떤 뉴스 메이커니까 뉴스를 저희가 좀 다뤄봤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자연스럽게 또 나왔잖아요. 네. 전당대회 이제 가시는지 애묘가. 요건 하셨는데 일단 돌돌이 전당대회 여부는 저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입장을 내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그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전당대회를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 중간에 다른 것 무엇보다도 예. 특검 수사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정치 상황도 바뀔 거다. 예. 당에서는 이제 물리적으로 45일이 걸려요. 전당대회를 하려면. 하는데 그러니까 다음 7월부터 시작은 준비해도 뭐 최소한 8월 화순으로 근데 넘어간다는 그 전에 얘기죠. 지도부 먼저 해야 되고 혁신이부터 그렇죠. 지금 6월 말까지는 송원석 원내대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있으니. 대치 상태고 열흘 그냥 가는 거고. 그럼 지도부 꾸려서 뭐 해서 하면 8월 말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때 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전 그 못- 과정에서 바로 특검에서 이제 막 뭐가 들어올 텐데. 맞아요. 가뜩이나 사람도 없는데 우리 못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진짜 그 보면 특검이 3특검이 시작되면 국민의힘의 관련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치보복이다 하면서 맞설 거고 그 맞서는 게 송원석 지도부 외에 비대위로 어차피 7월 1일부터 전환할 가능성이 크죠. 그럼 또 혁신이 더 나올 거고 하긴 할 텐데 예. 그러면은 45일 걸린다고 했으면 7월 1일부터 그러면은 우리가 전당대회 한다라고 선언하면서 가지 않는 이상 좀 힘들어요. 근데 특검을 대응하는데도 여력이 없을 뿐더러 당 내에서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김용태 혁신안 5대 혁신안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서 설랑설레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정리 안 됐는데 전당대회를 한다. 그리고 9월부터는 또 정기국회로 들어가요. 그러면 정기국회 들어가는 이제 전당대회를 한다. 그것도 참 좀 일정상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3특검이 끝나는 12월 정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정도에서 저는 12월이 넘어야 사실상 전당대회의 일정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검에 대응하려면 빨리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구성해서 좀 뭔가 대응해야 되지 않냐. 예. 라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정치적 상황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12월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좀 점칩니다. 11월이 넘어간다. 12월을 넘어간다. 12월을 넘어갈 가능성. 예산 정국 끝나고 예. 저도 뭐 사실은 특검 대응을 새로운 쇄신을 얘기한 분이 맡아서 하기에는 이게 좀 난감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다. 안 맞죠 뭐가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아니, 뭐 내란 특검 안 돼요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김건희 특검 안 돼요 하기도 그러고. 잡아가세요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세 분 전망과는 다르게 9월 이전에 전당대회 할 것 같다. 좋습니다. 왜냐면은 송원석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하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7월 1일부터는 비대위원장 겸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당의 모든 권력이 다 송원석한테 가 있어요. 그걸 떠받치고 있는 친윤 세력들, 당 주류 세력들이 전당대회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냥 해석상의 차이예요. 특검 때문에 못하냐, 특검 때문에 하냐. 근데 그냥 특검 때문에 우리는 더 해야 된다. 그렇죠. 정통성 있는 지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지. 그 지도부가 당원 당규 바꿔서 집단 지도 체제로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지금처럼 대표 뽑고 최고위원 뽑고 이렇게 따로따로 안 가고 한 번에 해서 1등부터 5등까지 그렇게 순서대로 그냥 그러면 이제 1등하는 대표의 권한이 대표만 뽑을 때 대표보다는 약화가 되죠. 집단 지도 승계도 체제는, 가능하고 예. 그걸 이제 김무성, 서청원 요때 이제 그거 한 건데 그렇게 바꿔놓고 그럼 누가 나와서 누가 될 거냐 생각해 보면 굉장히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친윤과 절연을 하고 우리가 잃었던 민심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특검 기간 중에 나오기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민심이 특검을 찬성할 거니까. 그런 그리고 해석 지금 가능하죠. 아직 안 나왔지만 앞서 이제 평택설부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질 텐데 민심이 특히 수도권 민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기 나와서 대응하기가 야당 대표로 대응하기 애매하니까 전당대회는 주저하게 되고 다만 이 기회에 송원석 대표가 처음에 당의 정체성 얘기했듯이 내가 그냥 확실히 국으로 딱 자리 잡아서 난 여기서 기득권 하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려고 하겠죠. 그러겠죠. 특검 내가 나서서 맡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지지해 주세요. 뭐 수도권 민심 필요 없고 우리는 이제 우리 동네 민심만 잘 잡으면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일단 나는 잘 살아요. 그렇죠. 하는 분들은 나올 거고. 그 전당대회를 예를 들어 8월 뭐 20일쯤 한다고 쳐요. 네. 그때 되면 이제 특검이 무르익어 갖고 몇 명 소환되고 그렇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당권 주자들이 나와 가지고 전국 순회 연설을 하는데 정치 보복이다. 그렇죠. 그러겠죠. 보수를 뭐 괴멸시키려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뭐 당원들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그냥 점점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럼 거죠. 그런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분만 나오게 된단 나오죠. 말이죠. 그렇죠. 사실 얘는 잘못한 것 같은데 얘 좀 잡아가세요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못 나와요. 정치 그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 할 거기다 말이 대고 없죠. 여러분 우리가 특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특검을 통해서 당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분위기가 그렇죠. 저희도 바른 분위기가- 말이지만 당원들한테 돌 맞죠. 견디기 힘들죠. 예. 그래서 8월 30일까지 전당대회를 끝내려면 7월 10일에는 스타트해야 스타트해야 돼요. 돼. 아. 예. 그러니까 급박하게 룰 같은 거 개정하려면은 7월 10일 전에 다 그러네. 해야 되겠죠. 저는 전당대회를 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도 나올 것 같고 나온대 혹시 예. 나오겠죠? 예. 그런 의사가 많아요. 네, 나경원 의원은 제가 볼 때 나올 것 자, 같고 안철수 의원 어제부터 안철수는 대구 민심- 부산 그쵸. 서문시장 돌고 막 지금 나올 거예요. 안철수 스타트.
안철수 스타트. 나경원 의원 뭐 내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자주 통화했으니까 아는구만. 답이 정해져 있잖아. 뭐요? 나는 아니 나는 솔직히 생각 없는데. 자꾸 나가라고 그래. 자꾸 주위에서 나가라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옆에 분이 아니 뭐 지금 당이 90점 넘는데 의원님 같은 경우 당연히 나가셔야죠. 당선에 하셔야죠. 그럼 이제 그분 말 가지고 또 다른 분한테서 나가라는데 내가 어떡하지? 90점을 해야 된다네. 아우 박성태가 나가래. 이건 그냥 저희의 추정인 걸 혹시 나경원 의원님이 이 방송을 그다음에 보신다면 뭐 저희의 추정입니다. 그냥 네. 들린 얘기로 권성동 의원도 나갈 수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렇대요. 본인은 그냥 뭐 이런데 이제 옆에서 막 이런다. 예. 거긴 막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도 다 정해놨대요. 당권을 당연히 생각하고. 누군지 알겠어. 일단 대구 확실하고. 그 옆에 대구랑 뭐 몇몇 거기가 대구가 저 경쟁이 심하면 경북도로 빠질 경북도 가능성이 있다. 동에서 요즘에 뭐 네. 그다음 경기도지사랑 서울시장 후보 정해놓고. 누구예요? 김문수 후보 측의 서울시장 후보는 전광훈, 이해훈. 이해훈. 네. 아 이해훈 의원이 또 키네요? 거기 계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는 뭐 차명진 이런 얘기가 돌아요. 이거 또 이분들도 보시면 저 아니 근데 얘기 돈다고 그런 얘기가 저도 돈다고요. 들었어요. 예. 저도 얘기가 들어서 이렇게 돌고 있다. 예. 신용상 돌고 극장 돌아. 콘텐츠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근- 그런 게 있다. 근데 이제 만에 하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그런 식으로 치러진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회생 불가능이죠. 아니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특검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래 최병까지 다 해서 3대 특검이 있는데 내란 특검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심판을 국민들한테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자체를 옹호하는 전당대회가 돼버리면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원 안에 갇혀버리면 야당 생활을 어떻게 해요? 야당은 이게 당원 가지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국민적인 어떤 여론을 힘입어서 가야 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탄핵 찬성파는 나갈 수 없는 전당대회 여건이라면 뻔하잖아요. 나경원, 권성동, 김문수 뭐 등등 예. 이런 분들이 나간다면 야 이거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 반대파들이 다시 또 집권을 하는구나. 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현재 분위기는 일단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조금이 거고. 아닌데. 많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얘기 나눈 거는 김문수, 권성동,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이 이제 당권을 노리고 있다. 있는 것 같다. 앞서 이제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될 거다라고 홍준표 전 시장이 주장한 근거 중에 하나가 계엄 해제 표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참여 안 한 부분,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그냥 워딩이 님이 해프닝이라고 한 놈이 할 소리냐?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예. 해프닝을 하셨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중요하죠, 사실은. 예. 그래서 한 날 더 들었잖아요. 5월 10날 그 후보 교체. 후보 교체. 물론 그것도 사유가 될 수 있긴 한데 그 해프닝 얘기는 좀 커.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그걸 이제 위원정당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참 걱정되는 부분 하나가 공수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러 갔을 때 40여 명의 네. 국민의 의원들이 관저 앞에서 윤석열 지키자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음. 대부분 다음에 전당대가 벌어지면 지도부에 들어갈 것 같아요. 송원석도 거기 이름 올렸잖아요. 거기 이름 들어갔던 분이었죠. 있었죠. 이분들 박제를 하라고 내가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박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명예전당에. 국민의힘 명예전당에. 명예전당. 해야죠. 그 명예전당. 대통령 윤석열을 지킨 40인.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예. 저희 지금 제작진 저한테 커피 쿠폰 물어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개혁과 쇄신을 해야 돼요. 그럼 명분이 있잖아요. 불법 비상계엄을 막았고 탄핵에 그렇죠. 찬성했잖아요. 명분은 다 가지고 있죠. 그 이후에도 정말 친윤과의 절연. 보수파나 국민의힘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옳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은 지금 외곽에서 돌돌이 하고 있고 윤석열 지키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우리가 원내대표 만들었으니까 이 당은 우리 거야 막 이렇게 뻗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당이 정상적이냐. 돌돌이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돌돌이 돌돌이도. 돌돌이 도 하는 거에 돌돌이가 들어갈 만큼 비중이 적고
돌돌이를 잠깐. 저희가 놀겠습니까? 아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우리 장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그 이면에 누가 있어서 그러냐면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을 지금 이 지경까지 만든 사람의 가장 큰 책임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라고 봅니다. 그분이 책임 있게 정리를 했다면 사실상 친윤들이 죽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적당하게 책임지면서 물러나고 어떤 탄핵을 반대했던 부분에 자성하고 세력을 변하겠다고 그분이 결정을 했다면 여기까지 왔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었던 게 어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뭐 유튜브에 나와서 저도 출연하는 거기 나가서 한 말씀 보세요. 한독수 카드 원래 없었는데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자꾸 한독수랑 단일화한다고 해서 단일화를 추진 안 할 수 없었다 이랬다니까요. 대놓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누가 본인이- 예. 네? 누가 새벽에 일을 하고 싶겠냐. 그렇지만 새벽에 일한다고 다 나쁜 거냐. 마켓컬리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새벽 배송. 미치겠다. 마켓컬리가 나왔었어요. 야, 신박한데. 새벽에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쿠팡이나 컬리 저도 뭐 자주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새벽 배달할 때 새벽에 배달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그 뭐 새벽에 하면 무조건 다 잘못된 건가요? 일부러 우리가 무슨 날치기를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끝까지 단일화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은 시간이 몰려서 그래서 그 우선 후보도 새벽에 배송이 되네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시간에 쫓겼다는 건 알겠는데 누가 새벽에 하고 싶어서 했느냐 뭐 이런 논리더라고요. 야, 아쉽네요. 기가 로켓 막히더라고요. 후보 로켓 아, 배송. 이분이 뭐라고요? 후보 배송? 로켓 배송. 마켓 독수.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 네. 이제 나오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원내 지도부가 어제 발표가 두 분이 됐단 말이에요. 예. 원내 대표는 이제 송원석 의원이고 원내 수석 부대표 유상범. 아이고. 원내 소통 부대표라고 또 민주당처럼 만들었어요. 구작은. 구작은. 네. 다 저기네. 이렇게 강원도 되면- 경북이네. 그거보다 이제 뭘 봐야 되냐? 그러면 이분들은 김기현 전 대표하고 상당히 가까운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김기현 전 대표의 영향력이 좀 커졌어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러면 권성동 의원은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힘 별로. 왜냐? 김기현 쪽으로 권성동, 무게 중심이 가고 김기현 있다. 권성동 두 분이 사이가 이렇게 원만하지는 않아요. 아. 그런 걸 보면 권권 얘기는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럼 이제 당은 김기현 전 대표가 생각하는 대로 지도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가깝거든요. 예. 김기현 대표하고 전 대표. 그러니까 그렇게 당을 보면 되고 이전보다는 덜 딱딱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전보다는 그러니까 권권 때보다는. 공간 때보다. 그러나 딱딱하긴 딱딱하다. 아직. 알겠습니다. 시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고맙습니다.